자,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때 먼저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적으로요,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잘 운영되어지고 있던 블로그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뭐 일자리 방문자가 높고, 또 예전에 파블로그 제도가 운영되어지고 있던 시기에 파블로그 진행됐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네,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또 필요하고요. 자, 블로그의 운영 목적과 목표, 관심 주제 정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뭔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간 좀 필요하세요. 자, 이 중에서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저희 과정명도 파워블로그라는 과정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블로그 운영자들 대상으로 연단위별로 카테고리별로 주제별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블로그를 선정해 가지고요. 타이틀 분리했던 게 파워블로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영을 안 합니다. 2015년도까지만 운영했고요. 2016년도 운영했던 블로그들은 2015년도 운영했던 블로그에 대한 파워블로그 지정을 안 했어요. 그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니까 1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만 파워블로그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홈의 블로그의 파워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접속해서요. 네이버에 접속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고정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고정 메뉴 6개 있죠. 7개인가요? 둘, 넷, 여섯, 7개. 고정 메뉴가 네이버에서 치중하는 대표적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 알림, 쇼핑, 페이, 그 다음에 TV까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블로그요. 세 번째 블로그를 클릭하면 네이버 블로그 홈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서요. 메뉴 중에 여기 파워블로그요. 파워블로그. 지난 시간에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주제 31개가 있어요. 31개. 31개 주제 중에 내가 치중하고자 하는 해당 카테고리를 약간 좀 뽑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만이라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관심 주제적인 부분을 조금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그라는 메뉴를 클릭 이렇게 하면 2008년도부터요 2014년도까지 선정되어진 파워블로그를 만나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워블로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정보의 공유, 열정적 활동, 그리고 따뜻한 이웃맞이로 블로그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신 파워블로그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된 문구로 네이버 블로그는 더 이상 파워블로그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 4월달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만 선정을 했고요. 기존에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됐던 사람들은 명예의 전단격으로 여기에 그대로 유지는 해놓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자, 파워블로그들을 벤치마킹 해보시면 블로그 해당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왼쪽 단에 보시면은 주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체 보기, 문화예술 리뷰, 여행 레저 지역, 맛집 식도락, 사진 창작 수집, IT 스포츠 자동차, 학술, 시사 경제 교육, 육아, 일상 육아 지원, 그다음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 묶어놨는데 이 중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례는요. 요리 인테리어 이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자 중에 2014년도에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에 파워블로그가 진행되었던 명단입니다. 9명 12명에 15, 17명 9명이구나. 12, 13, 14 14명이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 카테고리에 파워블로그로 지정됐어요. IT 스포츠 자동차는 여기 세부적으로 IT 웹 프로그래밍은 3명밖에 없어요.
요리 인테리어 DIY 중에 요리는 7명, 8명이네요. 8명 밖에 없어요. 요리와 관련되어진 블로그 운영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전국 단위별로 8명만 파워블로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 파워블로그 지정됐어. 그게 굉장히 명예로 또 생각되어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자, 네. 요리 부분에 포함되어진 네, 8명 중에 네, 딸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감성 홈베이킹 사막여우 블로그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성 홈베이킹 사막여우 네, 해석해 드릴게요. 감성 홈베이킹이 뭐냐? 감성 홈베이킹이 블로그 제목입니다. 블로그 제목. 그 다음에 사막여우 이게 뭐냐? 네, 별명이에요. 닉네임. 필명이기도 하고. 네. 자, 블로그 제목은요. 블로그 제목은 내가요 본인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블로그를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네, 다녀간 블로그 해당 위젯의 흔적이 남아요. 네. 그래서 간접 홍보가 됩니다. 간접 홍보가 되는데 여기 이분처럼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파블로그 되신 분도 있어요. 기본 블로그 제목은 아이디님의 블로그가 기본 블로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네, 닉네임은 그냥 해당 아이디가 기본 닉네임 됩니다. 근데 수정하지 않고도 파블로그 되신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해당 블로그 제목 자체가 이렇게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블로그 위젯 중에 다녀간 블로그가 노출되어지게끔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블로그 제목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뭐 감성 홈베이킹 뭐 이렇게 남겠죠. 남으면 네.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보고 내 블로그 다녀간 블로그 중에 감성 홈베이킹이라는 블로그 제목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녀갔네? 이 사람 홈베이킹 하는 사람인가 보다. 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가 홈베이킹과 관련된 네, 그런 주제면 이 사람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클릭해 가보겠죠. 네. 그래서 블로그 제목이 간접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그 블로그 제목에 네, 해당 그 블로그의 주제 키워드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성 홈베이킹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 닉네임은 사막여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닉네임은 언제 남느냐?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댓글을 쓰게 되면 닉네임이 남아요. 누가 댓글을 남겼는지 라는 부분에서 닉네임, 작성자 명의 닉네임이 남아요. 자, 감성 홈베이킹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자, 블로그 벤치마킹 하는 방법인데요. 네, 1차적으로는 PC에서 영향도가 약간 있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죠? 네. 모바일에서는 디자인이 크게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보면은 첫 인상적인 부분 자체가 해당 상단 부분의 이 타이틀 이미지 바꿨네요. 네, 보니까 네, 꽃 이미지 사진을 바꿨네. 네, 이전에 요 베이킹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네 뒀었는데 네, 어쨌든 디자인 그 다음에 배치 레이아웃요. 내용물에 대한 레이아웃.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아웃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열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2열로 해당 여기가 위젯 세로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내용 네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예전에는요 기본 블로그의 레이아웃이 3단이었어요. 예전에 추천되어지는 레이아웃이 3단이었습니다. 네. 3단에서 2단으로 넘어왔다가 걸레는요 1단이 추천되어집니다. 1단. 그러니까 전체 이걸 다 쓴다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네, 위젯이 위아래예요. 위아래 위젯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거죠. 레이아웃에 따라서요. 네. 이미지의 너비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 너비값 차이가 있는데 네. 1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까지요. 900픽셀까지 쓰고요. 2단은 740, 3단은 550 이렇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PC보다 모바일이 많거든요. 모바일에서는요, 3단이든 1단이든요, 해당 이미지 너비값이 똑같이 보여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큰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근데 PC에서는 이 차이가 좀, 네, 크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레이아웃이 2단으로 되어 있구나.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프로필 영역요. 여기에서, 여기에 먼저 보이니까, 네, 닉네임, 그 다음에 여기 설명요. 네, 설명, 네.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달콤한 홈베이킹, 시골에서 홈베이킹하기 또는 책 보면서 홈베이킹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요. 프로필 사진. 자,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때 세 가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목, 닉네임, 설명. 제목은 아까 여기가 감성 홈베이킹이었고요. 닉네임, 사막류, 설명. 그 다음에 4개로 늘린다면은 프로필 이미지. 이렇게 4가지. 네. 프로필 이미지. 이렇게 4가지 네,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블로그는 2013년하고 14년에 2년에 걸쳐가지고 파워블로그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네, 카테고리요. 카테고리. 게시판 목록. 네. 게시판 목록. 쿠키와 구운 과자, 케이크와 컵케이크, 치즈케이크, 타르트, 브라우니와 머핀, 디저트, 머카로니, 네. 거의 뭐 베이킹과 관련되어진 것만 네, 돼 있습니다. 보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그 게시판 목록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처음 접속을 했을 때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로그 영역이 최초로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블로그 영역이 최초로 그 보이는 걸로 돼 있고 해당 블로그의 카테고리들이 여러 개 있죠. 이 카테고리 중에 기본 카테고리, 노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블로그는 제가 좀 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 게재된 게재물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게끔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이건 관리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네, 해당 게시물이 많은 경우에는 블로그로 접속하지 않고 프롤로그가 첫 페이지로 뜨게끔 네,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서문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블로그는 어떠한 네, 글들이 주로 담기는지라는 부분을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를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나중에 당장은 저희가 프롤로그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정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글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프롤로그로 지정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글 자체가 몇 개가 게재 안 된 블로그다라는 게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블로그 첫 번째 접속했을 때 블로그에 최근 글이 보이게끔 이렇게 네. 하시고 글수가 조금 누적되면 그때 프롤로그를 설정해서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롤로그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첫 페이지를 바꿔줄 수 있으세요. 블로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 중에 뭐 유튜브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조금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노출시켜 놨는데 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태그 뭐 달력 이렇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웃 위젯입니다. 이웃 위젯에 이 당사자가 이웃으로 추가한 수가 86명. 네, 이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이 57,65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 홈베이킹에서 어떠한 글을 작성을 하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퍼지는 사람 수가 이 숫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블로그의 영향도는 네, 해당 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 자체를 받아보는 네, 이웃 수가 몇 명이냐로 네,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웃 수.
이웃수가 가장 많은 블로그 중에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이효리요. 이효리는 딱 1년만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또 JTBC에서 또 네, 뭐 이효리 뭐 제주도 민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TV 방영 이렇게 뭐 계획 잡아 놓기도 했는데 이효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속일댁이라고 해서 제주도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연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라는 부분을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보여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해당이 네 이효리가 블로그 하더라라는 게 이제 퍼지면서 해당 사람들이 이제 그 블로그에 가보니까 네 뭐 일상적인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구독자 확 증가해버리니까 이효리가 오히려 부담을 좀 느꼈어요.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네 딱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5월달까지인가 하고 그만뒀어요. 네. 근데 구독자가 20만이 넘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만으로는 제일 많을 겁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이효리 블로그 이렇게 하면 네. 지금은 다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해가지고 안 보일 겁니다. 게시글이. 효리네 이거지 싶은데 네. 네이버 블로그였거든요. 아니면 이효리를 검색해보면 이효리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밑에 빼버렸네. 네, 운영 안 하니까. 이전에는 여기에 사이트 여기에 이효리 블로그 이렇게 떴거든요. 네, 안 뜨네. 네, 아, 요거 맞네요. 네, 맞죠. 맞는데 보다시피 작성한 포스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기존에 작성한 걸 다 비공개로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보면 나를 이후 추가한 사람 수 23만 2천 명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효리가 여기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23만 원대 쫙 퍼져요. 블로그 내에 이웃수가 이만큼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몇백만 명 막 이렇게 초과하니까 그게 비해서는 영향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라기보다는 국내 중심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NS 서비스들 중에 목적 취지에 따라서 적합한 어떠한 네,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네. 블로그는 지극히 국내 중심적입니다. 국내 중심적이고 네이버에서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 블로그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뭐 마케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백 돌아와서요. 네. 쭉 넘어갔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네. 이 블로그가 어떻게 커왔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요. 네. 프로필 영역요. 이거는 비공개할 수가 없어요. 고정적으로 반드시 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있던 아래쪽에 있던 뭐 어쨌든 반드시 노출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네, 필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영역에 네,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네, 글꼴이 조금 옅은 색깔로 해서 잘 안 보여서 확대해 드리면 네. 여기 보세요. 프로필 쪽지 이웃 추가 있죠. 여기 프로필요. 프로필을 클릭 이렇게 하면 네, 프로필 클릭하면은 사망요원님의 블로그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밑으로 살짝 꾹 내려가지고요. 네, 밑에 보면은 프로필 카테고리 내에 블로그 히스토리라는 게 공개 정보로 되어 있어요. 블로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히스토리 클릭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이 블로그 언제 개설됐느냐? 네, 개설 시점 보니까 2007년도 3월달에 가입했어요. 2007년도 3월달에 가입했고요. 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안 했어요 블로그를. 네, 안 하고 있다가 언제 2011년도 3월달도 아니고 11월달 네, 2011년도 11월달에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바꿨어요. 제목을 네, 확인해 보니까 최초 제목 수정한 게 2011년 11월 27일입니다. 네, 최초 제목이 여호와의 생존을 위한 베이킹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날 동일한 날 또 바꿨어요. 시시콜콜한 생존용 홈베이킹 이야기 이렇게 또 바꿨다가 또 당일날 또 바꿨어요. 소박한 베이킹 이야기 또 바꿨어요. 꿈이 없는 베이킹 이야기. 네,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베이킹이 다 들어가 있네요. 베이킹, 홈베이킹, 베이킹. 그 다음에 동일한 날 지금 현재 몇 번 바꿨느냐? 네, 횟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제목은 달콤한 5분속 이야기로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바꿨어요. 또 바꿔가지고 여우야의 생존을 위한 쭉쭉쭉쭉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한 게 2011년도 12월 달에 여우야의 감성 홈베이킹 이렇게 제목을 바꿔왔다. 네. 그러니까 제목을 왜 굳이 이렇게 바꿔왔느냐? 제목이 중요하니까. 네,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바꿔왔어요. 바꿔왔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제목인 여우야의 감성 베이킹. 네. 이걸로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블로그를 이제 하기 시작했지 않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네. 2012년, 2013년, 자, 2013년도 4월 달에 네. 다시 블로그를 현재 블로그인 감성 홈베이킹이라고 다시 바꿨네요. 네. 바꿨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네. 감성 베이킹으로 붙였다가 다시 또 띄웠다가 뭐 이렇게 네.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 사람이 파블로그 지정된 게 2014년이죠. 네. 2013년도 운영과 2014년도 운영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파블로그로 지정이 된 거고요. 2014년도에 파블로그 지정된 거예요. 1년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서 이전에 운영했던 실적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때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감성 홈베이킹 이렇게 네,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블로그 제목 그러면 어느 정도 길게 하는 게 나은가요? 네. 글자 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20몇 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간접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을 했을 때 흔적 남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던데 네, 여기 단행한 블로그 여기 네, 위젯이 있잖아요. 여기에 남는 글자 수를 따지면 한글 기준으로 9자 정도 남아요. 9글자. 한글로 하시면 9글자만 딱 남아요. 뒤에 더 글자가 있으면 그건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9글자 범위 내에 주 키워드를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너무 길죠? 한 요 정도에서 잘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하면 요 사람의 블로그 제목이 이만큼 길면 여유의 생존을 위한 이 정도만 남고요. 뒤에 걸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가면서 네. 해당 최종적으로 바꾼 거는 뭐 감성 홈베이킹 빈 공백도 따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해당 그 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망여우님의 블로그는 글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한번 네. 일례로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게시판 네. 종류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의 종류가 이미지 중심적인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글 중심적인 게시판이 있고요. 이미지 중심적인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 게시판입니다. 이미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목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해당 글 내에 대표 이미지, 그 다음 밑에 네 제목, 작성 날짜 이렇게 세 가지가 남습니다. 세 가지. 네. 남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이미지 게시판으로 네, 돼 있는 해당 작성한 글에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네, 이미지 중심적인 게시판으로 했고요. 그래서 해당 모든 글에 한 개 이상의 이미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하나의 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일 날 오늘 5월 4일이니까 네, 가장 최근에 작성한 글인 것 같은데 네. 피스타치오 피낭시에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은요. 피스타치오 피낭시에 해당 뭐 이 제과의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아 가지고 네. 피스타치오 피낭시에 보세요. 글 작성 어떻게 했느냐. 우선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피스타치오 피낭시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피스타치오 네. 피스타치오라는 게 보니까 무슨 어떤 네, 열매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피스타치오, 피낭시에, 네, 제일 상단에 뜨죠. 네, 뭐 파블로그로 지정됐던 네 케이스니까 지금 보니까 제목을 하니까 네 제일 상단에 이렇게 뜹니다. 네, 자 검색 결과치에서 확인해 보면요, 네 검색 결과치 여기에 표시되어지는 것도 약간 네,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뭐냐?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가 없으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6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이미지 빼고 56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이 글에 이미지가 총 57개가 포함된 글이다. 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블로그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블로그의 네. 이 블로그 글 제목요. 이건 글 제목. 이게 블로그 제목. 그 다음에 해당 글 주소. 이렇게 출력되어집니다. 네. 자, 근데 보면 검색 결과에 키워드를 피스타치오 피랑세어로 했는데 보다시피 제목요. 제목의 일치도. 그 다음에 내용상에도 해당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가 뽑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색어로 검색되어질 건지를 감안해 가지고 해당 블로그의 제목과 해당 그 글 내용에도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지게끔 글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뭐 감기에 된통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콧물도 계속 흘러서 베이킹을 제대로 못하는 요즘. 네. 빵 만드는 빵과 관련된 뭐 이렇게 어떤 제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서론 부분 자체는 네, 그 사람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네, 상태입니다. 감기에 된통 걸려서 목소리 이상해지고 콧물도 계속 흘러서 배식을 제대로 못하는 요즘 밥 제대로 못 먹고 집에서 빈둥거리만 했다. 네, 감기의 위험까지. 아이고 건강이 좀 안 좋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쉰 덕분에 어떻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의 페이스트가 많이 남아서 다른데 넣어서 먹어봐야 생각하면 체결되지 맞다. 네.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부분을 네, 쭉 적고 있어요. 일상적인 측면에 대한 본인의 어떤 뭐 상태, 뭐 생각, 뭐 관심 이런 부분들을 쭉 네, 서술을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만드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네, 참고 재료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떠한 본인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요, 네, 블로그는 어떤 일상적인 경험이나 관심이나 생각력, 경험이나 관심이나 생각, 블로그 운영자의 경험이나 관심이나 생각이 해당 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글이 해당 블로그에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네, 해당 이 블로그가요, 이러한 어떤 소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이 제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거를 만드는 재료는 이렇고요. 네, 그 다음에 만드는 절차는 이렇습니다라는 것만 기술에 넣어놨다고 한다면 이 글이요, 네, 아무리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블로그 영역 상위에 뜰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은요, 반드시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요리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잡지 내의 어떤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운영자의 이러한 생각적인 부분들이 네, 포함이 좀 되어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 사항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술해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한 뭐 3-4줄 정도만 네, 서론적인 부분으로 명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글 작성 내에서요, 네,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가 요 키워드가요, 해당 글 내에 한 3-4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글이 해당 그러니까 이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진 설명 요런 형태.
네, 번갈아 가면서 사진 설명 번갈아 가면서 요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진만 쭉 나열을 이렇게 쭉 첨부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다 글 몇 줄만 적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해당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단부에 한 두세 줄, 네, 좀 짧게는 한 줄 정도 해도 되고 그렇게 네,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요, 네,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글 게재 주기가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파워블로그로 지정되어진 케이스 중에는 전체 글수가 525개밖에 안 돼요. 2년에 이어가지고 네, 파워블로그로 지정되어졌고 그 다음에 2014년이니까 2015년, 2016년 지금 현재 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525개밖에 글이 작성 안 돼 있다라고 치면 글 작성 주기가 굉장히 네, 촘촘하진 않은 블로그입니다. 촘촘하진 않은 블로그인데 해당 글에 대한 품질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네, 하나의 글을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57장의 사진 일일이 찍어가지고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적고 네,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매일 적어라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전체 보기에서 해당 요구 여기 목록 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회 이렇게 해보면 주기가 한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씩 올리는 것 같아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근데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고 경쟁력을 좀 키우려고 하신다면은 꾸준하게 네, 뭐 1단위별로 하나씩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글 작성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글에 대한 품질도를 따지거든요. 그래, 글의 품질이 높은 글을 자주 올리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네, 과정 중에서는 이전에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거든요.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지고 네, 1일 1포스팅을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지난 기수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지금 보면요, 네, 상위에 그대로 노출되신 분들이 계세요.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한 2개씩만 수업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꾸준히만 올리셔도 되세요. 제가 볼 때.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네,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네, 아니면은 뭐 고양시 여성회관 네, 이렇게 한번 조회해볼까요? 고양시 여성회관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조회해봤습니다. 블로그 영역입니다. 네, 블로그 영역 내에 이거 왔다갔다 했네요. 네, 제가 작성한 글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삼성 미디어 또 제가 작성한 글이고 네, 좀 밀렸어요. 네, 보니까 네, 좀 밀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네, 재난 기수에서 작성하신 글들이 네,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다 같이 작성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적게 좀 많이 떴네. 네, 이것도 제가 작성한 건데, 네, 어쨌든요, 네. 자, 배치받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요약적인 부분으로요, 네, 파워블로그 중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파워블로그를 방문하셔가지고, 네, 한번 분석해 볼 부분은 블로그 제목은 어떻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우선 4가지 설정해야 되니까,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 그 다음에 설명,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라는 부분을 보시고, 글 단위별로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했던 과정입니다. 파워블로그의 네, 요리 인테리어 파트의 요리에서 감성 홈베이킹을 저희가 사례로 살펴봤고요. 네, 클릭에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봤던 게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스킨 배경이나 레이아웃 배치, 그 다음에 위젯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로그의 프로필 파트에서 블로그의 제목과 닉네임과 소개글과 카테고리 목록들을 저희가 조회해 봤습니다. 네. 이건 제 겁니다, 제 거. 네. 제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1단위별로 이렇게 네, 방문자가 좀 많았던 시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가 탄탄한 것 같아요. 뭐 1단위 200 정도인데, 네, 저 글수 빈도수가 지금 좀 촘촘하지가 않거든요, 현재. 그 글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 방문자 수를 확 증가시키고 싶다. 증가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네. 확 증가했다가 뭐 최대 뭐 제가 뭐 3천 이상도 증가 이렇게 시킨 적도 있거든요. 현재 불러와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일례로 요거는 지금 제가 좀 바꿨는데 뭐 프로필 그다음에 네, 닉네임 전 정보각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도 제가 걸레는 좀 바꿨어요. 그다음에 네, 카테고리 목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좀만 시작할게요. 파블로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예전에 파블로 제도가 운영되어지고 있었을 때 네, 파블로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표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파블로그로 선정한다라고 하면 전국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100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카테고리별로 아까 축약해가지고 IT 쪽 웹 프로그래밍은 3명밖에 없어요. IT 쪽 블로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 중에 그 3명을 어떻게 추렸느냐. 사람이 일일이 그걸 확인해 가면서 추려를 안 하면 뭐 몇 년 걸려도 안 될 거예요.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추출을 합니다. 자동 추출할 때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 가지고 추출을 하거든요. 뽑아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4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C랭크 검색 알고리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는 이렇게 첫 번째 블로그 활동적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블로그 운영 기간을 어느 정도 오래 해왔느냐, 그 다음에 포스트 글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포스트 쓰기 빈도, 네.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쓰느냐, 3일에 한 번 쓰느냐, 뭐 등등, 매일 쓰느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트 활동성, 네. 최근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을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블로그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운영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확 이렇게 하다가 또 허지부지 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네. 모든 방문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체 공개 포스트만 대상으로 하고요. 네. 포스트에 직접 작성했는지 스크랩했는지 네. 공유해서 포왔는지 다른 사람 블로그에 게재되어진 거 등도 일일이 따져서 네. 활동 지수를 네. 본다. 요즘은 스크랩적인 부분은요. 네. 예전에 그런 그 문제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글을 포왔는데요. 원 글 작성자보다 포와서 내가 공유해서 올리는 게 이게 조회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걸 네, 그 저자가 쓴 글에 대한 조회수가 오히려 높은 게 아니라 스크랩에 가는 그 글이 더 조회가 높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네, 스크랩한 글은요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돼요. 네. 검색 엔진에서 조회가 안 돼요. 네이버는요. 근데 다음에는 돼요. 다음에는 돼요. 네. 그래서 스크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쓴 글들을 어차피 스크랩에 오더라도 출처가 다 남거든요. 위에 표기가 되거든요. 표기가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검색 엔진에 노출 안 되지만 다음은 또 검색 엔진에 노출돼요.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뭐 네이버가 월등하게 높으니까 네, 다음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서 유입 그 원 중에 또 다음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인기도 지수. 우선은요, 이거는 혼자서도 돼요. 관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서 잘 안 돼요. 인기도 지수,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수.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남는 네 숫자는 뭐냐? 방문수입니다. 방문수. 방문수가 그래프에 남아요. 방문수, 조회수가 아니고요. 방문자 수가 아니고요. 네. 방문수
이 중에서 제일 네,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제일 수치 값이 제일 적은 거 뭐냐? 방문수가 제일 적어요. 그다음에 방문자 수가 제일 적고요. 그다음에 방문자 수가 제일 적고 방문수가 크고 페이지 뷰수가 제일 클 겁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데 이 비중도가 이렇게 좀 정비례 형태로 좀 점점 커져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 라고 치면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 100이고요. 방문수가 100이고요. 조회수가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객을 보고 다 나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블로그는 볼거리가 하나밖에 없는 블로그야. 이렇게 인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들어와서 네, 방문수가 만이고 네, 뷰수가 10,000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꼭 조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방문자 수가 50인데 방문수가 예를 들어 70이고 페이지 뷰수는 100개. 이렇게 따지면 네. 50명 중에 중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네. 방문수는 중복 카운팅도 되거든요. 네. 시간적인 갭이 있을 때 하루 내에 네. 그다음에 이거 페이지 뷰수 본 글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글들이 한 2개 이상 되는 블로그야. 이렇게 인지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렇게 조회되어지는 블로그를 추천하냐면 이렇게 조회되는 블로그들 글 두 번째 거 블로그 글이 더 볼거리가 많아 라고 해서요. 검색에 대한 노출도가 두 번째 게 더 높게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한테 최대한 많이 글을 보고 가게끔 글 작성을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링크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네, 이전에 제가 쓴 글이 이건데 이걸 못 본 사람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글을 작성한다든지 네,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웃수. 이 이웃수는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이웃들입니다. 하위 이웃. 이웃은 수직 관계거든요. 자, 네이버 블로그는 네, 관계성이 수평 관계인 서류 이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관계인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데 해당 블로그의 영향도는 상위 이웃, 내가요 관심을 가지고 네, 그 사람 블로그에 방문해가지고 이웃 추가한 사람, 이 나 입장에서는 상위 이웃인데 내가 쓴 글이 이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네, 상위 이웃이 쓴 글이 나한테 전달은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영향도는요, 내 글을 받아보는 사람 수요. 네, 나를 이웃 추가한 사람이 몇 명이냐, 와 서류 이웃 수가 몇 명이냐. 서류 이웃은 네, 나의 상위 이웃도 되고 나의 하위 이웃도 되거든요. 서류 이웃은.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상대방한테도 전달되고요. 네,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상대방의 쓴 글이 나한테도 전달돼요.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과 서류 이웃.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블로그 인기 누지수. 그 다음 스크랩수는요, 내 글을 포간 수가 몇 회냐. 그래서 네, 블로그 뭐 저품질 블로그라고 또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이제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려가지고 내 블로그 글이 노출이 안 돼요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저품질 걸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도요. 네. 저도 저품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품질 종류 중에 제일 이제 악질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3페이지 저품질이에요. 3페이지 저품질을 딱 아무리 공들여가지고 열심히 작성을 하고 품질도 있게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딱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딱 떠요. PC 기준으로 한 페이지당 페이지 글수가 네, 10개씩이거든요. 첫 페이지 10개, 두 번째 페이지 또 10개, 세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는 21번째죠. 딱 21번째 딱 뜨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아니면 세 번째 이상 노출되어진다라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홍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품질을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크랩수를 높여라. 뭐 이렇게 네, 주장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스크랩수를 높여라. 그래서 그것도 네, 약간 또 이렇게 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꼬아가지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지만 네,
그거를 보려면은 뭐 내 글을 스크랩해야지만 뭘 보게끔 이렇게 막아놓는 케이스도 있고 막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로그 인기 조회수 내에 스크랩수도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방문자가 여러 번 방문이 있는지 한 번의 방문으로 포스트를 얼마나 보고 가는지 네,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주목도 지수는 네, 블로그 홈에 주목받는 글과 동일한 주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포스트 내용이 충실하고 네, 여기는 이제 충실도 네, 텍스트로만 작성되는 것보다는 텍스트하고 이미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 네,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품질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인지되어지고요. 많은 방문자들이 포스트를 읽고 댓글과 공감 댓글과 그 다음에 하트요 공감을 얼마나 이렇게 남겼느냐 라는 게 반영 지표입니다. 그 다음 포스트 인기 조회수는요 네, 덧글이나 엮인 글 공감 조회 스크랩 등 포스트 단위 포스트라는 게 글단위입니다. 글단위의 반응 지표를 활용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크게 보면요 나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블로그는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끼리 두 번째 충족 요건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